안녕하세요, 유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배열을 이용하고 있죠. 배열을 이용하는데 구조체 배열을 이용해서 성적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잠깐 이런 얘기 좀 있었죠. 성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입력을 받아요. 근데 입력을 이제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입력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입력받다 보면은 배열한 녀석 특징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크기를 한번 정해 놓고 이 크기가 이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입력받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계속 증가할 수 있겠죠. 증가하다 보면 공간을 넘어서는 순간 이제 오류가 발생해요.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봤었고요.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만 하나 붙이고 여기다가 배열이라는 녀석은 늘리는 방법이 없으니 더 큰 배열을 만들어서 이제 이주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런 얘기 했었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적을 계속 관리하는 방법 많이 쓰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장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이제 그때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배열이라는 녀석은 그 성적을 관리할 때 최대 몇 개를 저장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을 하고 그게 만약에 1000개 정도면 최대값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 기준 가지고 배열을 1000개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은 배열은 나중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처음에 이제 사용하려고 할 때 미리 맥스 값을 정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캐파를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정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적을 옮겨 다니면서 저장을 하겠죠. 그때 현재 어떤 위치를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변수가 하나 필요할 텐데요. 그런 커서 역할하는 게 이제 커런트 변수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 어쨌든 우리가 목록을 관리하려고 할 때 그것을 점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최소한의 조합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그젠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구조체를 또 정의해서 사용했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배열의 사용 방법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죠. 필요 현석을 잡는데 최소한으로 잡는 거예요. 저희가 남는 자석 없이 무조건 3명 논다. 무조건 3명 논다라고 하고 그 3명 이상이 올 경우에 그때 필요에 따라서 공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제일 바람직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3개를 잡았다가 이제 다 썼어요. 그 공간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필요하면 그때 좌석을 넣을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또 계속 또 채우다가 공간이 이제 모자라면 또 공간을 채우는 이런 식으로 캐파를 늘려가는 방법 이게 더 바람직하겠죠. 배열은 근데 이런 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배열을 이렇게 우리 개념상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배열로 구현하려고 하면은 조금 복잡한 작업을 이제 우리가 손수 코딩을 해야 되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선호한다면 이런 방법에서 우리가 구현을 위해서 몇 가지의 변수가 좀 필요해요. 좀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캐파라고 하는 녀석은 계속 개수를 늘려가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 정도 캐파했다가 나중에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계속 늘려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늘어날 때마다 한 칸씩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늘어날 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한번 늘어날 때 어느 정도 양만큼은 증가를 파악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5개씩 늘리게 한다거나 뭐 그런 수의 숫자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건 꼭 변수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수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마운트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그 수를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소한으로 가변 길이를 만들겠다. 배열을 증가하는 것처럼 그런 가변 길이를 구현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배열이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커런트 그리고 이 캐파를 변수로서 준비를 해 놓으면 가변 길이 리스트를 만드는데 최소한의 변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상수를 써도 되긴 하지만 굳이 변수 쓰겠다고 하면은 어마운트까지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은 가변 길이 형태의 배열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건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아까 봤지만 이런 모양 있잖아요. 자, 이게 모자랐을 때 자, 이 상태가 왔을 때 이제 공간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 이 상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일단 캐파가 3개예요. 3개인데 커런트가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 이 캐파하고 커런트의 값이 같으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늘려야 할 그 시점을 맞는 거죠. 그래서 조건 검사합니다. 캐파하고 커런트하고 값이 같아지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시점에서는 공간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란 녀석이 현재 3개짜리 배열이라면 저희 예제에서는 이걸 이그잼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리스트라고 했습니다. 일단
일단 리스트란 녀석이 3개의 배열, 이그잼 배열을 갖고 있는데 공간이 모자란 거죠. 그럼 늘려줘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할까요? 순서로 따지면 이 순서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마운트가 만약 5라고 하면 어마운트 개만큼 확장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서 이 자체에서 배열이 늘어나는 방법이 없으니까 더 큰 배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배열, 어마운트 수만큼 더 추가된 더 큰 배열을 만들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리스트에 있는 요거에 있는 데이터를 더 큰 방으로 옮기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3개짜리 값을 이 방에다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빈 방을 이용하는 거죠.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작업, 1번 작업. 자, 그리고 이걸 템프라고 하는 이제 배열로 일단 지정할게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템프라고 하는 그런 변수를 만들어서 얘를 사용하게 합니다. 일단 임시 이름을 쓸 거고요. 나중에는 이 녀석이 이제 리스트 이름을 바꿀 거예요. 자, 일단 이주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값들 하나씩 이주해야 되겠죠? 이 이주하기 위한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예, 커런트만큼 돌면서 폼 돌면서 리스트에 있는 값 i번째 값을 템프에 이 공간에다가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자, 리스트라는 변수가 더 이상 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된 방을 가리킬 수 있도록 참조를 바꿔야겠죠. 자, 그런데 리스트가 얘를 가리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얘가 얘를 참조하고 있잖아요. 얘가 참조하고 있는 녀석을 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조가 얘를 가리키던 녀석이 이걸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코드로는 이렇게 하면 돼요. 템프가 알고 있는 그 녀석을 얘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리스트가 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참조하고 있는 녀석이 얘였는데 얘를 참조한 녀석이 이제 이 코드 내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가비지가 됩니다. 가비지. 자,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그런 객체 되다 보면 이제 자바의 런타임 환경이 이 녀석을 수거해 가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템포란 변수도 필요 없잖아요. 템포란 변수는 이 블럭을 벗어나면 저절로 사라질 거고요. 자, 어쨌든 캐파가 이제 현재는 3을 가리키고 있는 형식이었었어요. 이거 늘 때까지만 해도 3 더하기 5 이렇게 해서 8개를 만들었는데 캐파가 달라져야 돼요. 그렇다면 조건이 좀 엉망이 되겠죠. 계속 3으로 고정되니까. 그래서 캐파를 늘려줘야겠죠. 이렇게. 그럼 캐파를 어떻게 바꿉니까? 캐파를 amount라고 하는 녀석의 수만큼 누적해 가지고 바꿔줘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 모자란 공간을 늘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배열을 이용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공간을 늘려가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 코드를 가지고 실제로 한번 저희가 만들었던 코드를 가지고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캐파시티하고 커런트하고 계속 같아지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는 캐파시티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언해야 되는데 이 자바의 특징을 조금만 이용해 보려고 해요. 자바라고 하는 녀석은 이그잼스라고 하는 녀석이 만약 배열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점 지금 뭐가 나오냐면 랭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게 배열의 길이를 나타내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걸 이용해서 캐파라는 녀석을 이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커런트라는 녀석은 우리가 리스트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요거하고 길이가 같아지면은 어떻게 된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공간을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늘려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작이 뭐였냐면 새로운 배열을 생성하시오. 새로운 배열인데 무슨 배열이냐면 크기가 더 큰 크기가 5개 자, 이런 배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녀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그잼이라고 하는 녀석의 배열 템프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자, 템프의 개수는 몇 개냐면 일단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녀석이 리스트 이그잼의 랭스인데 이 개수보다 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몇 개가 더 커야 되냐면은 한 5개 정도 더 크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그잼스가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그 템프라고 하는 방에다 옮겨야 되잖아요. 옮기는 걸 해야 될 텐데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리스트란 녀석을 쓰면서 그것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그잼스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반복적으로 좀 연산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임시 변수 하나 만들려고 해요. 이그잼스 에다 리스트.이그잼스를 대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인티저 사이즈라고 하는 것에다가 리스트가 갖고 있는 커런트를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즈를 이 커런트라는 녀석의 내용을 대신에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그잼스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비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하게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다. 얘는 사이즈. 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건데, 두 번째 값을 이주하는 거죠. 자, 이주시키기. 그러면 이주하기 위해서 반복문을 써야 되겠죠. 4이는 0. 자, 사이즈만큼 돌면서 i 뿔뿔. 자,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일단 템프라는 공간에다가 이그잼스가 갖고 있는 그 공간의 값을 대입을 할 거예요. 자, 이주를 했고요.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템프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배열을 만들었는데, 이제 템프라는 이름을 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리스트에 있는 이그잼으로서 이어가야 되는데, 일단 이그잼스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템프로 옮길 것이냐,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우리가 템프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다 대입해 버리면은 이 녀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던 그 참조를 이 템프로 바꾼다고 해서 얘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이그잼스라고 하는 녀석이 더 큰 공간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야겠죠. 일단은 리스트의 이그잼스라고 하는 녀석이 새로 만든 새로 만든 템프 배열을 넘겨받아 배열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그잼스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템프의 공간을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캐파가 달라지는 그 부분을 좀 얘기해야 될 텐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사이즈라고 하는 녀석, 요거 랭스라고 하는 녀석은 요거 얘가 달라지게 되면은 얘가 달라졌을 만큼 이건 저절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뭐 그 이후 조치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캐파라는 변수를 따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랭스의 길이 가지고 충분히 이제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저희가 이걸 구현했으니까 한번 실행해봐서 그 3개라고 하는 초기 3개의 공간을 넘어서는 그 성적을 입력해보고요. 오류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늘려주는 작업을 다시 한번 추석을 해서 다시 한번 3개를 넘어서는 그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저희가 공간을 늘려주는 코드가 이미 들어갔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한번 새로 실행해 볼게요. 자, 1 됐습니다. 다시 입력을 또 할게요. 2 다시 또 입력을 할게요. 3 자, 이번에 또 입력을 하게 되면은 4 오류 안 났죠. 왜냐면 저희가 이번에 그 공간을 늘려줬기 때문에 오류가 안 나는데요.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요? 2 눌러서 와, 4개의 값이 다 들어갔네요.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잘 됐죠? 그 다음에 3 누르고 끝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이거를 주석 처리하고 요거를 주석 처리하고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1 눌러서 1 2 다시 또 입력 3 자, 다시 또 입력 이제 4 자,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는데 아까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간을 계속해서 늘려주는 그런 방법에 대한 내용을 코드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코드를 계속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봤는데요. 잘 만드셨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입력과 출력을 할 때 배열을 이용했고, 그 배열한 녀석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기 위한 코드까지 작성을 해놨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실적인 그런 프로그램 구조를 갖춰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최종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방법의 구조는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최종의 방법의 구조는 역시나 그 객체지향이죠. 객체지향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보를 다 알아야 되는데, 바로 어떤 정보냐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유지보수 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지보수 좀 잘 하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문제점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만나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러다 보면 그 끝에는 객체지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을 객체 지향으로 좀 바꿔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그것이 당장 갖는 건 아니고 몇 가지 함수를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객체 지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함수 오버로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